오늘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퀄컴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칩 제조업체 퀄컴은 작년 4분기 116억 7천만 달러의 매출과 3.41달러의 조정된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매출은 1년 전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의 평균 추정치 109억 3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추정치 2.96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102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 조정 순이익도 2.7달러에서 2.9달러에 이를 것으로 퀄컴은 내다봤는데요. 이 역시 LSEG의 예상치인 매출 103억 4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2.69달러보다 높았습니다. 매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바일 부문은 13% 성장한 75억 7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예상치 70억 4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25 시리즈에도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탑재하는 퀄컴은 올해 스마트폰 매출이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자동차 부문은 61% 성장한 9억 6,100만 달러를, 사물 인터넷 IoT 비즈니스 부문 매출은 36% 성장한 1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5G 기기의 필수적인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매출은 15억 4천만 달러를 보고했습니다. 다만 올해 라이센스 매출은 최근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와의 계약 만료로 매출 성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퀄컴은 밝혔습니다. 매출의 가장 중요한 중국 시장의 전망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정규장에서 1.63% 상승 마감한 퀄컴의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는 4% 이상 하락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아몬 최고 경영자는 실적 발표 후에 투자자들과 가진 컨퍼런스 콜에서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그는 딥시크의 추론 모델인 R1이 퀄컴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퀄컴 칩은 클라우드가 아닌 기기 자체에서 효율적인 모델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ARM 봅니다. 소프트뱅크 그룹 산하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 홀딩스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니온 게이자이 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ARM 홀딩스는 지난 12월로 끝난 회계 기준 3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2.9배인 2억 5,2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조정 기준 주당 순이익은 39센트로 전문가 예상치인 33센트를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9억 8,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역시 시장 예상치 9억 4,900만 달러를 상회한 수준입니다. 인공지능 AI 수요 확대로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설계 기술 수입이 늘었는데요. ARM 홀딩스는 올해 1월에서 3월 매출 전망치를 11억 7,500만 달러에서 12억 7,500만 달러로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48에서 56센트로 제시했습니다. 애널리스트 전망치는 각각 12억 2천만 달러와 52센트였습니다. 특히 ARM은 다른 종목보다도 기대감이 컸던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 6.82% 급등한 173.26달러로 정규장을 마감했으나 시간의 거래에서는 6.36% 급락하면서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외신들은 투자자들이 더 낙관적인 실적 전망치를 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한편 퀄컴과 ARM이 22년부터 이어온 라이선스 계약 분쟁에서 해를 넘겨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불확실성이 해소됐는데요. ARM이 지난해 10월 하순 퀄컴에 통보했던 지적재산권 IP 라이선스 취소 조치를 철회한 것입니다. 양사는 지난해 12월 하순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각사 임원과 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변론을 진행했는데요. 이후 배심원단은 퀄컴이 14억 달러의 누비아를 인수하고 해당 기술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ARM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또한 퀄컴이 누비아의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한 반도체 제품 역시 ARM의 적법한 라이선스 아래 만들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ARM은 배심원단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재심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현재까지 추가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는데요. 지난해 10월 퀄컴에 통보한 라이선스 취소 조치 관련 후속사항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는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ARM이 지난해 10월 제기했던 IP 라이선스 취소 통보를 철회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노보노디스크 봅니다. 비만 및 당뇨 치료제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해 매출이 전년비 25% 증가한 약 58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북미 사업의 매출은 30%, 그리고 해외 사업 매출은 17%나 증가했습니다. 위고비 매출이 중요할 텐데요. 12월 말까지 위고비의 3개월 매출이 전년비 107%나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약간 밑돌았습니다. 올해 연간 매출 성장률은 경쟁이 심화되고 지속적인 가격 압박을 반영해서 약간 둔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위고비 품귀 현상을 겪은 노보노디스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지주사 노보홀딩스를 통해서 약 24조 원의 세계적인 위탁 생산 기업인 카탈란트를 인수했으며 제조공장 3개를 인수하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CEO는 임상 진행과 R&D 파이프라인 진행, 그리고 생산 용량 확장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일라이릴리보다 경구형 비만 치료제를 먼저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오늘 3.8%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디즈니 봅니다. 디즈니도 오늘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모아나2 흥행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또한 디즈니는 지난 분기에 직접 소비자 대상 부문이 사상 최초로 흑자를 기록한 점도 실적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디즈니 플러스 및 훌루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포함되는데 해당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2억 9,3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기록한 1억 2,800만 달러 손실 대비 흑자 전환했고 월가 예상치도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한편 디즈니는 지난해 10월부터 디즈니 플러스 및 홀루 등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 요금을 인상했는데 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가입자 수는 전분기 대비 1% 정도 감소했지만 예상보다 구독자 이탈이 적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스튜디오 및 스포츠 부문도 손실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밥 아이거 CEO는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이며 기존에 제시한 2025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한 자릿수의 후반대의 성장률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디즈니는 오늘 2.4% 밀렸습니다. 오늘 우버도 실적을 짚어보겠는데요. 4분기 매출과 EPS 모두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전년비 20% 증가한 119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EPS도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1분기 가이던스가 아쉬웠는데요. 강달러의 영향으로 총 예약의 가장 상단이 월가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우버는 구글 웨이모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오늘 9월부터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운행을 우버 독점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부진한 가이던스에 우버는 오늘 7.5%나 급락했습니다. 다음 영상 또 이어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